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난미의 토착 지식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난미 지역의 농촌개발 현장에 대해 살펴봅니다. 아직 한국에서 이곳에 이르는 직항이 없는 점에서 알 수 있듯이 거리와 교통의 난점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농촌개발 프로그램 적용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을 단위의 주거환경 개선과 소득 증대를 향하는 새마을 농촌개발에 집중하다 보니 농업개발의 측면에서 농업 생산량 증대와 가공 등을 통한 소득 증대를 위한 농업개발이 결합되어 있습니다. 이런 현실에도 이 지역의 특징에 대한 토착 지식과 관련하여 고려할 부분이 있습니다. 지역 토착 지식을 담고 있는 수막하우사이라는 단어가 그것입니다. 이 단어는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막하우사이는 사상의 보편성 신화, 단 하나의 과학, 단 하나의 삶의 방식, 지식의 유일한 진리, 동질적 문화, 단 하나의 세계 경제가 아니라 복수의 가치, 복수의 모델, 복수의 패러다임이 존재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는 것이다. 즉, 수막하우사이는 단일 보편성에서 다양성, 공생, 공감, 공유, 공공성, 공동체에 기초한 다보편성 및 이보편성으로의 진화를 의미한다. 인용문은 남미 지역의 가치인 다양성을 존중하는 현상으로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입니다. 이 배경에는 2006년 등장한 에콰도르의 꼬레아 정부가 있습니다. 에콰도르는 2008년 시den법을 제정하면서 원주민의 세계관에서 유래한 개념을 적용하여 수막하우사이를 도입했습니다. 수막하우사이가 단일한 가치에 의한 사회 질서와 정의를 부정하고 다양성을 강조한다는 사실을 드러냈습니다. 여기에는 남미의 역사 궤적에서 기원하는 배경이 작용했습니다. 스페인 등 유럽의 도래와 원주민의 문화 충돌과 접점, 그리고 여전한 고산과 밀림지대 원주민 토착 문화가 존재하는 현실이 대표적입니다. 현재도 원주민과 중앙정부의 갈등이 존재하는 이유로 국가 정책에 있어서 이들을 포용하기 위한 다양성을 고려하게 되었습니다. 개발에 있어서도 원주민의 다양성, 그리고 지역적 특성이라는 복합 요소에 따라 농촌개발의 방향과 개념을 고려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새마을 농촌개발 프로그램은 보편성보다는 다양성을 추구하는 수막하우사이의 개념을 염두에 두고 한국 농촌개발 경험을 고려하는 현지화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막하우사이 개념에서 전개한 남미의 토착 지식은 일방향적 국제개발 그리고 농촌개발에 있어서 새로운 접근 가능성을 제시합니다. 새마을 운동에 바탕한 농촌개발 프로그램의 적용이 일부 지구 북반부나 서구의 경제개발과 시장 확대의 측면이 아닌 농촌 공동체 유지와 안정이라는 시각의 단서가 될 것입니다. 그 사례는 수막하우사이 개념과 함께 에콰도르를 중심으로 진행하고 있는 삶의 행복 찾기 운동인 비엔 비바르 운동과 같은 현재의 토착 개념을 적용한 사회운동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수막하우사이와 동일한 비엔 비바르 개념은 토착 지식에서 태동하여 다원적 가치를 지향합니다. 그리고 이런 개념은 우리나라에 들어와 의미가 조금 더 바뀌긴 했지만 웰빙으로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남미의 새마을 농촌개발 사례 검토는 개발에 있어 이들 토착 개념이 적용된 탈개발 이론에 주목할 필요성을 확인하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한국은 새마을 운동 경험을 국제개발에 적용하여 농촌 마을과 농업을 대상으로 농촌개발을 위한 새마을 농촌개발 프로그램을 개발했습니다. 한국은 경제개발협력기구 회원국이자 개발원조위원회 일원으로 공적 원조 일환으로 새마을 농촌개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에서 이른바 선진국을 중심으로 한 개발 원조 정책이 한국에 등장하면서 한국의 농촌개발 프로그램은 획일적이고 일방적인 개발 정책의 성격을 띠면서 남미의 수막하우사이 정책과 상충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남미의 농촌개발을 위한 다원적 접근이 고려되었습니다. 한 방향의 개발 정책과 원조에 대해 새마을 농촌개발 모델이 일종의 세계화라고 목적을 내포하고 있으면서도 지역화를 아우르는 개념으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모색되기도 했습니다. 새마을 농촌개발이 한국의 이익뿐만 아니라 수원국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이른바 상생의 가치에 따라 수원국 주도의 개발 정책을 계기로 상호 이익을 도모할 수 있는 대안이 제시되기도 했습니다. 개발 원조는 수원국들의 경제적 및 정치적 관심과 연결되어 있어 한국의 새마을 농촌개발 모델 또한 상생 등의 대안을 모색하고 있으나 지역적 한계가 있습니다. 한국의 국제개발 모델의 특징 중 하나로 정부가 비정부 단체나 시민사회 참여에 큰 비중을 주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도 그렇습니다. 남미를 대상으로 한 공적 원조로서 국제개발 그리고 새마을을 농촌개발 프로그램에 국가 간의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중남미 지역 중증협력국은 페루, 콜롬비아, 볼리비아, 파라과이입니다. 페루에 대해서는 2013년 현재 보건의료, 농촌개발, 교육, 그리고 공공행정 관련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콜롬비아의 경우는 2011년에서 2015년 농촌지역 빈곤퇴치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UNDP 주관으로 함께 이른바 남남협력 프로그램 일환으로 라틴 아메리카에서 새마을운동을 진행했습니다. 사업의 파생 성과로 볼리비아와 에콰도르 협업이 있었습니다. 새 공동체 사업으로 한국국제협력단의 재정 지원에 따라 2016년 10월 16일에서 30일까지 볼리비아 새마을 운동이 볼리비아와 에콰도르 사이의 첫 번째 남남협력 교환으로 실시되었다. 이 사업은 다른 지역들 사이의 농업 생산품과 지역 기업가 정신의 상호 학습을 증진시키는 데 목적이 있었다. 볼리비아에서 새마을운동 일환으로 실시한 성과는 에콰도르와 공유하면서 한국과 남미의 남남협력은 물론 중남미 국가 사이의 또 다른 사례를 생산했습니다. 인용문에서 알 수 있듯이 농업 생산과 상업활동을 통한 소득 증대의 목적을 두고 있어 마을 단위의 농촌 개발과는 다소 거리가 있어 보입니다. 볼리비아는 한국의 새마을운동에 대해 소개받은 후 보인 반응은 정부가 정책적으로 주도하면서 사회, 경제적 뒷받침이 된다면 충분히 성공 가능성이 있다라는 의견이었습니다. 다만 새마을운동에 대한 관심을 바탕으로 새마을 농촌개발 프로그램을 현지에서 적용할 경우 종교와 관련된 변수 그리고 사업 진행 과정에서 농지 소유 문제 해결 방안이 현안으로 대두할 가능성도 제기했습니다. 볼리비아 현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함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2016년 현재 중남미 지역에는 페루, 콜롬비아, 에콰도르 3개국에 각 한 곳에 새마을운동 시범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에콰도르는 침보라스주의 농촌개발 사업의 일환으로 마스라스 관계개선 사업을 진행 중에 있고 콜롬비아는 새마을운동에 바탕한 자조 농촌개발 사업을 시도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남미의 농촌개발, 특히 새마을 농촌개발 사업 현장에서 한계 혹은 가능성을 찾고 이를 토착 지식에서 출발한 탈개발 개념과 연결을 모색하기 위해 페루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